이 이야기는 인류의 모든 영광과 고난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예술을 꽃피우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시를 만들어 높은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Roger, America. Have a good burn. You're loud and clear.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우주 정복의 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쟁과 파괴 역시 언제나 평화와 더불어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인류의 문화와 유물에서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추측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을 지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흩어져서 남아있는 여러 인간의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속합니다. 인류의 기원은 1000만 년 전 열대 아프리카의 숲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숭이와 비슷한 최초의 인류는 큰 턱과 강한 팔과 손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원시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갈라져 진화하게 됩니다. 원숭이들은 여전히 나무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500~600만 년 전 원시 인류는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에서 살게 된 이유를 추측해보면 아마도 숲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식량을 찾아 나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골반과 다리가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땅을 짚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불을 사용함으로써 날 음식을 먹지 않게 되자 턱과 입은 전보다 작은 모양이 됐습니다. 따라서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머리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뇌의 크기는 현대 원숭이와 비슷한 500ml 정도였습니다. 곧바로 선 모습에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 자바인이나 베이징인 뇌의 크기는 1000ml로 커졌습니다. 현대인과 같은 1500ml로 뇌가 커지고 오늘날 인류의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생 인류가 나타나게 된 것은 겨우 4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에 따라 인류는 황인종과 백인, 흑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 구조와 지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인 진화의 단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의 발달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육체보다 정신의 힘이 강한 첫 번째 생물이었습니다. 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협동을 배웠으며 그동안 살았던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도 흩어져 살아갈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완전한 육식동물이었습니다. 아득히 먼 200만 년 전, 최초 인류는 조약돌을 사용해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인류가 처음 이 도구들을 만들 때는 솜씨가 거칠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을 다듬을 줄 알게 되어 주먹도끼와 칼, 창날, 그리고 끝이 뾰족한 화살적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보면 인류는 도구를 제작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약점을 보완했는데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부싯돌 조각으로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현생 인류가 출현하면서 인류는 돌 외에도 동물의 뼈와 사슴의 뿔, 맘모스의 상아 등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단순하기는 했지만 이 도구들은 인간의 기술로 만든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몸집이 큰 맘모스, 들소, 송곳니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인간보다 속도가 빠르고 힘이 셌으며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모든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발명 중에 도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불의 사용이었습니다. 불은 인간이 추위와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불의 사용은 매우 일찍 시작됐습니다. 케냐에서 발견된 불을 사용한 유적지는 1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다양한 기후에서 살게 되면서 불은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영국, 헝가리, 중국 북경 근처의 동굴에서 40만 년 전 화덕의 흔적들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50만 년 전에 불을 떼고 남은 재가 겹겹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아열대나 적도지방에 살았으며 정글의 더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아프리카의 따뜻한 초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인간은 적도지방을 떠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보다 평균 기온이 10에서 12도 정도 더 낮았던 빙하기의 기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불의 사용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 덕분이었습니다. 빙하기는 200만 년 전에 시작됐는데 이 기간은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가 번갈아 계속되면서 모든 대륙은 극심한 추위와 더위를 겪었고 우기와 건기가 되풀이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 북반구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뿐 아니라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7만 5천 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에는 아주 적은 수의 인간만이 추위를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빙하기의 얼음층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모습도 변화했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양의 물이 얼어붙어 바닷물의 높이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육지가 드러났고 떨어져 있던 섬들과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보르네오는 모두 베트남과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하나의 육지였습니다.
좀 더 북쪽에는 오늘날의 베링해에 육지가 드러나 동부아시아를 알래스카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분포했고 이것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동물들이 서식지를 바꿨습니다. 맞은편에는 영국의 섬들이 유럽과 이어져 있었는데 스칸디나비아 역시 얼음층으로 북동쪽에 유럽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얼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빙하기가 1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거대한 얼음층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와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륙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나타냈고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진 기후는 제일 먼저 식물에 영향을 줬고 이어 인간과 동물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얼음층들이 녹자 북극 근처에 얼어붙은 들판이나 툰드라같이 식물이 살기 힘든 기후에도 이끼가 돋아나 맘모스와 술록들이 북쪽으로 올라왔고 인간들도 뒤따라왔습니다. 캐나다를 덮고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아메리카에는 로키 산맥의 동쪽을 잇는 기다란 길이 열렸고 이 길을 따라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갔던 황인종들이 아메리카의 수렵 지역으로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파나마 해협을 지나 남아메리카로 진출했습니다. 기원전 800년, 인류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흩어져서 남쪽 끝에 티에라 델 푸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도 새로 개척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협동하는 법을 배웠던 것에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간단한 먹을거리들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몸집이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협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사냥할 때 오늘날 브라질 아마존 정글의 사냥꾼들처럼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냥했습니다. 1만 년 전 인간은 이미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현생 인류가 바위에 남긴 그림은 인류의 문화적 발달을 잘 보여줍니다. 3만 년 전에 거슬러 밝혀진 동굴 벽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뛰어나서 오랫동안 현대인이 모방한 그림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주로 그들이 사냥했던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냥의식을 표현하는 손의 모습처럼 보다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동굴 벽화들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굴 벽화들 중에 하나는 프랑스 남부의 피레네 근처에 있는 수서로입니다. 눈으로는 거의 분간하기 어렵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이 사슴의 가죽과 뿔, 올빼미의 얼굴, 늑대의 귀, 곰의 팔, 말의 꼬리를 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동굴 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아마도 주술사나 마법사들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던 종교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특징을 크게 과장한 여자의 모습처럼
풍요와 자식이 많이 태어나기를 비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인간은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죽은 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2만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무덤은 서부 러시아에서 발굴됐습니다. 2명의 소년이 머리를 맞대고 옷과 장식품, 무기들로 둘러싸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제르맹 강변에 있는 이 무덤은 25세에서 30세가량 된 여자의 것입니다. 몸을 구부린 채 작은 돌 아래에 매장된 무덤에서는 부싯돌, 뿔로 된 단검, 동물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두개골은 죽은 뒤에도 보존되도록 붉은 황토색으로 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신류의 문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프레리 대초원 같은 곳에는 아직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인간에게 많은 사냥감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9000년 기후가 변화하면서 사냥감의 수가 줄어들자 수렵 문화가 변했습니다. 비교적 건조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숲에서 사냥을 하는 동안 여자들은 나무 열매, 풀뿌리, 조개를 채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냥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자 풍부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식량은 모두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메리카로 인간이 들어온 지 1000년 만에 말이 멸종했고 아메리카의 서부 초원에 있던 많은 포유류들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냥과 채집 생활이 곤란해지면서 인간은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다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원전 8000년 오리엔탈 지방의 산 위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해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집에서 짐승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냥이 계속되는 것도 있긴 했지만 농경의 시작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사냥감의 고갈,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식량을 얻기 위한 농경의 시작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원시 인류의 삶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인간을 도시에서 살게 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 문명이 싹트게 됐습니다.